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1924년 피트 알렉산더는 300승을 달성한 역대 11번째 투수가 됩니다. 이들은 공이 뻗지 않은 데드볼 시대를 10년 이상 보낸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1941년 레프티 그로브는 라이브볼 시대에 데뷔한 투수 최초로 300승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다시 40년이 지날 때까지 300승 투수는 2명이 추가되는데 그칩니다. 1920년부터 1959년 사이에 데뷔한 투수들 중 300승을 달성한 선수는 레프티 그로브, 워렌 스판, 얼리윈 3명이었던 겁니다. 이들은 투수에게는 고난의 시대였던 1930년대를 보냈거나 2차 대전과 한국전쟁으로 인한 군복무가 통산 기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메이저리그는 6명의 300승 투수가 갑자기 쏟아져 나옵니다. 1960년대 데뷔해 투구 타자 시대에 도움을 받은 이들은 1982년 게일로드 페리, 1983년 스티브 칼튼, 1985년 톰 시버와 필 니크로, 1986년 돈 서튼, 1990년 놀란 라이언이 차례대로 300승을 달성합니다. 여기에 1980년대 데뷔한 4명, 로저 클레멘스, 그렉 매덕스, 톰 글래빈, 랜디 존슨이 추가됨으로써 300승 투수는 24명이 됩니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사이 영상 4연패를 한 랜디 존슨은 무릎 부상으로 2003년을 망친 후 2004년에 부활합니다. 존슨에게는 40세 시즌이었습니다. 111패 팀인 애리조나에서 16승 14패 2.60으로 분전한 존슨은 지금의 기준으로는 6번째 사이 영상을 차지해야 했지만 30이닝이 부족하고 ERA 0.38이 더 높았음에도 승패 기록이 좋았던 클레멘스에게 투표에서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때는 몰랐던 그 시즌의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는 존슨이 8.4, 클레멘스가 5.4,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는 존슨이 9.6, 클레멘스가 5.7이었습니다. 약물 논란이 터지기 전까지 클레멘스는 현지 기자들 사이에서 아이돌이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양키스에서의 첫 시즌은 다른 투수들 같았으면 훌륭한 시즌이었지만 존슨에게는 그럭저럭한 시즌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시즌에 존슨은 ERA 5.00을 찍는 참사가 일어납니다. 2007년 애리조나로 돌아온 존슨은 부상으로 10경기 등판에 그치지만 2008년에는 30경기에서 184이닝을 소화하고 11승 10패 3.92를 기록합니다. 존슨에게는 44세의 시즌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295승으로 시즌을 마친 존슨이 당연히 애리조나에서 300승을 달성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애리조나는 존슨에게 주는 돈을 아까워했고 자이언츠와 1년 8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존슨은 브루스 보치 감독과 함께 300승을 달성합니다. 한 달 후 어깨 회전근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결국 은퇴하게 되는 존슨은 자이언츠와 함께한 시간이 1년에 불과했지만 자이언츠의 어린 투수들은 존슨으로부터 엄청난 영향을 받았고 자이언츠는 이듬해인 2010년부터 질주를 시작합니다. 다시 존슨 이야기로 돌아가서 저는 존슨이 마지막 300승 투수이고 더 이상 300승 투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벌랜더가 단축 시즌과 토미존 수술로 2020년, 2021년 2년 동안 1승에 그치자 마지막 변수는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벌랜더는 지난해 18승을 거두고 메이저리그 다승 1위에 오름으로써 300승의 불씨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존슨과 벌랜더를 비교해 볼까요? 20대에 올린 승수는 존슨이 68승, 벌랜더가 124승으로 벌랜더가 56승을 더 올렸습니다. 하지만 30대에 올린 승수는 벌랜더가 120승, 존슨이 162승으로 존슨이 42승을 더 올리게 됩니다. 39세 시즌을 종료한 시점에서 존슨은 230승, 벌랜더는 244승으로 벌랜더가 14승이 더 많습니다. 문제는 존슨이 40세부터 45세 시즌까지 73승을 더 올리고 은퇴했다는 것으로 2차 대전 이후 40대에 70승 이상을 올린 투수는 너클볼러인 필 니크로가 48세 시즌까지 121승, 너클볼러는 아니었지만 느린 공, 더 느린 공, 아주 느린 공을 던진 제이미 모이어가 49세 시즌까지 105승으로 어나더 레벨이고
약물 선수인 바톨로 콜론이 76승, 스판 재질의 팔을 가지고 있었던 워렌 스판이 75승, 랜디 존슨이 73승, 놀란 라이언이 71승으로 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벌렌더와 비교가 되는 투수는 존슨보다는 라이언입니다. 우한이라는 공통점 외에도 같은 나이대에 같은 구속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40세 시즌에 ERA 챔피언이 되고 42세 시즌에 마지막 300K를 달성했으며 43세 시즌에 4년 연속 탈삼진 1위를 하고 44세 시즌에 7번째 노히트를 달성한 라이언은 45세 시즌이었던 1992년 157이닝에 그침으로써 규정 이닝 소화에 실패합니다. 라이언은 25세 시즌부터 44세 시즌까지 20년 동안 연평균 233이닝을 던진 투수였습니다. 본인에게는 27번째 시즌이었던 1993년을 앞두고 라이언은 시즌 후 은퇴를 선언합니다. 8월 5일 로빈 벤추라에게 꿀밤 6연타를 먹이기도 한 라이언은 9월 23일 시애틀전이 마지막 경기가 됩니다. 오마 비스켈에게 선두타자 안타를 맞고 그리피에게 볼넷을 내줘 무사 만루에 몰린 라이언은 제이 뷰너에게 밀어내기 볼넷을 허용한 후 만루 홈런을 맞습니다. 다음 타자에게 공을 던지는 순간 라이언은 팔꿈치 인대가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을 하나 더 던진 후 마운드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0이닝 5실점이 마지막 기록이 된 라이언이 마지막으로 던진 공의 구속은 98마일이었습니다. 오늘이 만 40세 생일인 벌렌더는 매츠와 2년 8,666만 6,666달러 계약을 맺음으로써 슈어저와 함께 최고 연봉 선수가 됐습니다. 40세 투수가 최고 연봉 계약을 그것도 단연 계약으로 맺은 건 42세 시즌에 1년 1,800만 달러 계약으로 최고 연봉 투수가 되고 43세 시즌 2,200만 22달러와 44세 시즌 2,800만 22달러를 로스터 등록 일수만큼 받았던 클레멘스도 하지 못한 일입니다. 벌렌더가 46세 시즌까지 뛴 놀란 라이언, 45세 시즌까지 뛴 랜디 존슨만큼은 하지 못한다고 해도 매치와 계약이 끝난 후 2년을 더 뛰어 43세 시즌까지 뛴다고 한다면 벌렌더는 남은 4년 동안 연평균 14승을 올려야 300승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노장 투수들이 잘 던지다가도 다음날 갑자기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걸 감안하면 오히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다른 식으로 생각하면 36세 시즌까지 3,000이닝 가까이를 던지고 그것도 누구보다도 빠른 공을 누구보다도 많이 던진 후에야 첫 번째 토미존 수술을 받은 벌렌더로서는 싱싱한 팔꿈치 인대를 가지고 앞으로 5년은 멀쩡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8년 만에 두 번째 토미존을 받은 류현진이 특별한 경우일 뿐 토미존의 유통기한은 7년이라는 게 정설로 워커뷸러가 정확히 7년 만에 두 번째 토미존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인대 손상까지 프로 입단 후 20년 가까이 걸린 벌렌더는 당분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예상이 현실이 될지는 벌렌더 본인도 모를 겁니다. 벌렌더는 지난 시즌에 대한 소감에 대해 즐기기 위해 노력했다. 은퇴 위기에 몰리고 나니까 마운드에 선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꼈고 매 순간 감사하며 던졌다. 어렸을 때는 뜻대로 되지 않으면 뭐가 문제인지를 몰랐지만 이제는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과연 벌렌더는 몇 년을 더 던질 수 있고 언제까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매츠가 벌렌더에게 준 계약은 성공한 계약이 될 수 있을까요? 벌렌더가 마지막 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300승 클럽의 문이 닫히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42세 시즌에 194이닝을 던짐으로써 21세 시즌부터 42세 시즌까지 22년 동안 연평균 226이닝을 던졌던 매덕스는 형이 텍사스에 복귀하자 본인도 텍사스의 스프링 캠프에 특별 인스트럭터로 복귀했습니다. 매덕스는 디그롬과 이야기를 나누고 잭 라이터에게 지도를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는데요. 첫 번째 불펜 피칭에서 옆구리에 이상을 느낀 후 가벼운 캐치볼을 한 디그롬은 건강히
알파이자 오메가이지만 지난해 흔들렸던 체인지업이 다시 돌아와 포심, 슬라이더의 투피치에서 벗어나는 것도 큰 관건입니다. 이에 체인지업 마스터인 매덕스의 지도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잭 라이터는 매덕스의 도움이 가장 절실한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21년 텍사스로부터 전체 2순위 지명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파이프라인 17위 유망주였던 라이터는 지난해 더블A에서 3승 10패 5.54에 그쳤고 파이프라인 순위도 78위로 폭락했습니다. 특히 9이닝당 5.4개의 볼넷을 내주며 제구가 크게 흔들렸고 체인지업도 인상적이지 못했습니다. 최대 98마일을 던질 수 있는 언더사이즈 우완이라는 점이 매덕스와 닮았기 때문에 매덕스의 터치가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과거 매덕스는 BA 17위까지 오르며 제2의 요한 산타나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마틴 페레스가 이후 성장이 더딘 모습을 보이자 2013년 스프링 캠프 때 매덕스에게 마틴 페레스 한 명만 봐달라고 했고 페레스는 그의 돌풍을 일으키지만 이듬해 토미존 수술을 받게 되면서 성장세가 끊겼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브루스 보치 감독을 필두로 마이크 매덕스 투수코치와 형을 따라 특별 인스트럭터가 된 그렉 매덕스, 제이콥 디그롬, 네이선 이볼디, 앤드류 히니가 텍사스 마운드에 반전을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